아이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 감사 인사해야지 라는 말을 수없이 해도 정작 혼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부모 말은 잘 따르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은 부족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죠. 제가 많은 아이들과 가정을 만나봤는데요. 모범생처럼 행동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외적으로는 얌전하지만 주도성과 자립심이 부족한 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정교육 잘 받은 아이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그 핵심인 주도성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기준 세우기부터 감사와 배려까지 자연스럽게 익히는 부모의 말과 행동,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심에 주도성이 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하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해요. 이런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이 강력한 내적 동기로 작용해서 아이가 평생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에너지가 되죠. 이건 학원이나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키워줘야 하는 거죠. 어느 날 8살 아들을 기르는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피곤하대요. 매일 저녁마다 부모와 아이가 이제 했어 안 했어? 이걸로 신랑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지도해줘야만 겨우 연필을 잡거든요. 이 아이가 학교에선 어떨까요? 발표할 차례가 되면 선생님 눈을 피하거나 조별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한대요. 또 혹시라도 틀린 말을 할까봐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자기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자신을 놀려도 하지마!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 오히려 이 싫은 티를 참고 나중에 선생님에게 말을 하는 것을 최후의 갈등 해결 수단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 이 부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좀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아이는 더 불안해졌어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경험이 정말 부족한 채로 자랐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주도성을 길러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이에게 작은 선택권을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아이한테 맞춰서 모든 걸 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양치하는 거 진짜 싫어하죠. 이제 양치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책 읽고 양치할래? 지금 바로 양치할래? 노란색 옷 입고 갈래? 초록색 옷 입고 갈래?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갖고 논 거 정리해. 이러면 절대 정리 안 하죠. 인형 먼저 치울래? 블럭 먼저 치울래. 두 번째로는 책임을 맡기고 결과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희 집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침대 정리하기예요. 이제 7살인 첫째는 자기 이불 접고 침대 정리하는 걸 곧잘 해요. 근데 둘째는요, 이거 갠 거 맞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둘째가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게 기특하기만 해요.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참고 기다려주며 결과보다는 스스로 해낸 과정에 대해 칭찬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과잉 개입과 잔소리를 줄여주세요. 놀이터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도 부모가 지레 겁을 먹고 과잉 개입을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 아이는 스스로 할 기회를 잃게 돼요. 아이가 옷을 거꾸로 입었어요. 그러면 일로 와봐, 옷 벗자, 이렇게 옷 벗겨주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데려가 주세요. 보자 우리 아들 어린이집 가기 전에 아들 모습 한번 봐봐, 얼마나 멋진가 하면서. 그럼 아이 스스로 거울을 통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옷 거꾸로 입었네, 다시 입어야겠다, 이걸 알게 돼요. 아이를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직 아이잖아요. 한 발짝 물러서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는 내가 스스로도 해낼 수 있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주도성이 더 늘어가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도성을 늘리기 위해 특별히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 꼭 이것만큼은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안 되는 건 안 된다 라는 기준을 세우며 경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자유보다는 이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의 자율성이 아이의 성장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된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경계 설정, 이 한계 설정이라는 건강한 울타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참거나 지연시키는 연습을 통해 인내심과 자기 조절력을 함께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7살, 5살 두 아이들은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고 싶어 해요. 만약에 첫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째가 막 나도 할 말 있어 이러면 잠깐 오빠 얘기 다 끝나고 해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기다려야 해 같은 규칙을 꼭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내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세 번째 가정교육입니다. 바로 감사와 배려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고마워, 덕분에, 미안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이 고마워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게 고마운지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이불 개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처음부터 아이들이 네 어머님 제가 제 이불을 개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과 처음에는 이불을 함께 개면서 와, 우리 아들 덕분에 아들 침대가 깨끗해졌잖아. 우리 딸 덕분에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럼 아이들은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건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이 건강한 습관도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도성과 배려를 동시에 함께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식사 후 자기가 먹은 그릇과 수저, 의자를 정리하고 밥 먹다가 자기가 흘린 건 스스로 치우기입니다. 이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뒷정리했을 때 우리 아들, 딸 덕분에 엄마가 식탁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었네. 정리할 시간도 줄어서 엄마랑 같이 놀 시간 더 많아지겠다. 고마워 라고 하면 아이에게 감사와 배려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바로 주도성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길이라는 거.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명확한 규범과 일관된 태도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 주시는 거. 마지막. 고마워, 미안해, 덕분에 같은 감사와 배려의 언어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작은 일에도 표현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해도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청소할 시간이 줄었네. 우리 딸 고마워. 여러분, 아이는 어쩌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하고 든든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